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클라우드 경쟁을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기도 하고 있는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오픈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그러는데 오픈이라 그러던데 크게 볼 텐데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 애저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제 애저라는 MS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이시는 점인데 AWS하고 VM웨어 그리고 구글은 이제 로고만 가져왔는데 구글 하여튼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컨트롤을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bring Azure Service to any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든지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를 다 애저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모더나이즈 데이터 센터, 애저 스택, 뭐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애저 애저 IoT, 뭐 이런 쪽인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겁니다. 하여튼 아마존도 들어올 수도 있고 구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른 VM웨어라든지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를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 곳에서. 그래서 싱글 컨트롤 플레인 위드 애저 아카이브, 뭐 아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싱글 컨트롤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뭐 AWS 세 개 다 쓰거든요. 프로젝트 들어가도 다 최소 두 개 쓰고 두세 개 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구글은 인공지능이 강하고 AWS는 솔직히 되게 저렴하면서도 프론트엔드 마이크로 서버들, 그러니까 리눅스 작은 서버들을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애저는 데이터베이스 쪽이라든지 관리가 좀 편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경험상 서버는 그래가지고 다 쓰는데 이거를 애저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좀 매력적인 서비스이긴 합니다. 이거 저도 만약에 하나에서 왜냐면 이거 다 따로따로 로그인하고 따로따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하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전 이해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클라우드에 대해서 오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 설명드렸을 때 AWS, 뭐 아마존, 구글, VM웨어 클라우드에서 MS 애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구글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지난번에도 제가 아멜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아멜이 IPO도 했던데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한테 강화를 하면서 기업 고객들한테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켓워치에서 나오는데 좀 크게 보면 구글 announced a new partnership with enterprise giant 아나플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자이언트 아나플랜하고 뭐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은 그거에 또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강화하겠다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해주면서 building on its 4-year relationship, 그러니까 4년 계약을 단연 계약을 하거든요. 그 단연 계약을 통해서 뭔가 두루 윈윈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한테 이게 특정 기업 고객들한테 릴레이션십 잘 해주겠다. 그래서 그 기업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 서비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각각 서로 윈윈을 하면서 입소문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잘 되면 다 따라서 쓰거든요. 인공지능, 구글 클라우드 인공지능 썼더니 클라우드 서비스가 강화되고 좋았다. 이런 식의 전략을 해서 개별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다가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뭐 사업 전략은 자기네 회사의 강점 기술을 가져다가 집중하는 것 같아서 서로 누가 좋다 나쁘다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경쟁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좋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치프 엑서큐티브가 토마스 쿠리안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 좀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서비스 방향을 구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좋게, 그러니까 저는 좀 통찰력이라기보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We see companies going through dual shift brought by pandemic and demand for revenue planning forecasting. 그러니까
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올 초에. 그걸로 해서 듀얼 시프트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이렇게 듀얼 시프트가, 그러니까 플래닝 포레캐스트,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쪽으로 빠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나이키가 늘어난 게 이제 기존에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되게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판매 매출이. 그래가지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이게 스스로 복구를 했다. 뭐 하여튼 좋은 쪽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기존에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사람들은 오프라인 쪽 그거를 줄이고 온라인 매출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죠. 디지털이면 결국에.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매출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저절로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사업 비즈니스도 온라인 쪽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구글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강화하겠다라고 구글 클라우드 치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강점이 AI를 쓸 수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한테 영업을 강화하고 뭐 4년, 4년 계약을 하면서 뭐 내부적으로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갔겠죠. 좀 4년 계약을 하면 서로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거를 강화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강화하겠다. 진짜 앞으로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기업이 진짜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무조건으로 변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고객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디맨드 요구가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오픈 전략을 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타사 클라우드, AWS라든지 뭐 VM웨어, 뭐 구글 그걸 다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구글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고객, 기업 고객에 특화해서 그걸 강화하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는 기업 고객들이 무조건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판매를 할 때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해서 클라우드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쪽에 강화하겠다. 또 둘 다 전략은 오픈도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클라우드를 쓰던 업체들을 뺏어오는 게 이제 새로 구축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아예 우리는 오픈을 해서 타사 클라우드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전략도 MS의 전략도 저는 뭐 좋다고 보고 그리고 특정 기업 고객을 강화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강화될 거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테고 강화할 테니까 그러면서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시켜 주겠다. 기업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아마도 AI가 될 거라고 추론을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강화하겠다 라는 식으로 구글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또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또 이제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린 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틀리거나 잘못된 말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재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